안녕하세요. 병원 마케팅 대행사 뷰익스의 대표 태호입니다. 이번 영상은 광고비는 매달 꾸준히 지출하고 있는데 왜 우리 병원에는 신환이 늘지 않을까라는 깊은 고민을 안고 계신 원장님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한 번쯤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답답함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대행사에 매달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의 비용을 결제하고 매월 말일이면 그럴듯하게 포장된 보고서가 날아옵니다. 노출수는 몇만 건이고 클릭수는 몇천 건이라는 화려한 숫자들이 적혀 있지만 정작 원장님이 진료실에서 체감하시는 신규 환자의 유입은 철저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원장님들의 피 같은 마케팅 예산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줄줄 새고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환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채널 세팅 방법에 대해 가감없이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도 당장 다음 달 마케팅 예산을 어떻게 재분배하고 어떤 채널에 집중해야 할지 아주 명확한 기준이 서실 겁니다. 병원 마케팅을 진행하실 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 중 하나가 바로 노출이 곧 매출이다라는 단순한 공식에 매몰되는 것입니다. 많은 대행사들이 원장님들을 찾아와 이렇게 영업합니다. 원장님,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플레이스, 무조건 1등 만들어 드립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 1페이지 저희가 싹 다 장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노출은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의 눈에 먼저 띄어야 우리 병원을 선택할 최소한의 기회라도 생기니까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노출된 그 이후입니다. 최근 병원 마케팅 시장을 보면 불법적인 트래픽을 임의로 쏘거나 어뷰징 프로그램을 돌려서 억지로 지도 순위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1등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환자가 검색을 통해 우리 병원 플레이스에 들어왔는데 정작 병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정보나 원장님만의 확고한 진료 철학, 타 병원과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인 광고성 멘트와 화려하기만 한 이미지들로 채워져 있다면 환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단 몇 초 만에 실망하고 뒤로 가기를 누른 뒤 경쟁 병원으로 이탈해 버립니다. 이렇게 억지로 끌어올린 순위는 네이버의 로직이 단 한 번만 변경되어도 속절없이 떨어지며 심한 경우 병원 계정 자체가 이른바 저품질에 빠져 회복조차 불가능한 최악의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무조건 검색창 최상단에 띄우기 위해 의료법을 교묘하게 피해가거나 심지어 노골적으로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자극적인 전후 사진과 낚시성 키워드로만 도배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요즘 환자분들은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정보에 밝습니다. 이 글이 이른바 공장형 블로그 마케팅 업체에서 영혼 없이 찍어낸 광고 글인지 아니면 정말 병원에서 환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작성한 양질의 정보성 글인지 단 몇 줄만 읽어봐도 금방 알아차립니다. 환자에게 어떠한 신뢰도 주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글 100개를 1페이지에 띄워봤자 원장님의 진심과 전문성이 고스란히 담긴 글 하나를 꼼꼼히 읽고 찾아오는 진성 환자 한 명보다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타겟과 맞지 않는 매체를 선정하는 것도 광고비 누수의 아주 큰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광고의 경우 IT 관련 서비스나 B2B 시장 혹은 대규모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아주 훌륭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환자가 내원해야 하는 로컬 병원급에서는 그 비용 대비 실제 환자의 전환율이 네이버나 메타 광고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내 병원의 핵심 타겟 환자가 주로 어느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고 활동하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여러 매체에 금을 던지듯 돈을 뿌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환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유치하려면 먼저 우리 병원의 진료 과목을 필요로 하는 환자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지
그 이면의 검색 여정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여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인지, 탐색, 그리고 최종 전환입니다. 첫 번째, 인지 단계입니다. 환자는 본인의 몸에 어떤 불편함을 느끼거나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개선하고 싶다는 니즈가 처음 생겼을 때 스마트폰을 켜고 정보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직 특정 병원의 이름을 염두에 둔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 임플란트 잘하는 곳, 라식 라섹 차이점 같은 아주 포괄적인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평소처럼 인스타그램 피드를 새욱쓱 넘기다가 우연히 관련된 유용한 콘텐츠를 보고 이런 치료법도 있구나 하며 처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탐색 단계입니다. 인지 단계를 거친 환자는 이제 본인의 기준에 맞는 몇 군데의 후보 병원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마치 탐정처럼 그 병원들에 대한 정보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실제 다녀간 환자들의 영수증 리뷰를 읽어보고 병원의 공식 브랜드 블로그에 들어가 원장님이 직접 쓰신 칼럼이나 치료 사례를 정독하며 홈페이지를 방문해 내부 시설은 깨끗한지, 도입된 장비는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이 치열한 탐색 단계에서 환자가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가치는 바로 신뢰와 안전성입니다. 화려하고 과장된 멘트보다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솔직한 설명, 진료를 대하는 원장님의 진중한 태도, 그리고 과잉 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철학 등이 환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환 단계입니다. 길고 긴 탐색 끝에 마침내 마음에 드는 단 하나의 병원을 결정하고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거나 네이버 톡톡으로 문의를 남기는 시점입니다. 성공적인 병원 마케팅, 즉 신환이 쉽게 유입되는 마케팅이란 바로 이 세 가지 환자의 여정 단계에 맞춰 가장 적절한 마케팅 채널들을 촘촘하고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것입니다. 자, 어느 한 가지 채널에만 모든 예산을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채널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며 환자가 자연스럽게 우리 병원이라는 도착지로 스며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비용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신환을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최적의 마케팅 채널 조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제가 과거 인하우스 마케팅 팀장과 대행사 직원으로 직접 실무를 뛰며 겪었던 경험, 그리고 현재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며 얻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가장 확실한 효과를 검증받은 채널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필수 채널은 바로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이는 병원 마케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여전히 전환율이 가장 높은 핵심 채널입니다. 환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우리 병원의 링크를 클릭해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 즉 뚜렷한 니즈가 형성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조건 조회수가 높고 클릭당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대표 키워드에만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우리 병원만이 가진 특화된 진료 과목과 아주 세부적인 지역명이 결합된 세부 롱테일 키워드를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선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부 키워드는 클릭당 단가가 저렴하여 예산 소진을 막아주면서도 실제로 내원하고 결제까지 이어질 확률은 대표 키워드보다 훨씬 높습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 블로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의 탐색 단계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채널입니다. 블로그는 탐색 단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우리 병원만의 고유한 매력, 원장님의 깊은 전문성을 가장 상세하고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베이스 캠프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의미 없는 꼼수를 통한 상위 노출이나 영혼 없는 템플릿, 원고는 철저히 지양하셔야 합니다. 원장님께서 직접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시며 현장에서 느끼셨던 소외, 특정 시술이 작용하는 과학적인 원리와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다른 병원에는 없는 우리 병원만의 세심한 관리 시스템 등을 아주 진정성 있는 텍스트로 풀어내야 합니다. 저는 이 잘 키운 브랜드 블로그야말로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병원의 온라인 수석 상담실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진심이 담긴 글을 읽고 깊은 신뢰를 느낀 환자는 거리가 지하철로 몇 정거장 더 멀더라도, 주차장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우리 병원을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메타 스폰서드 광고에
전략적 결합입니다. 특히 피부과, 성형외과, 치과 등 시술 전후의 시각적인 차이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비급여 과목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 트렌드를 보면 단순히 예쁜 사진 한 장 올리는 것을 넘어 환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과 의학적 정보를 아주 직관적이고 가독성 좋게 전달하는 광고 소재가 월등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예산에 스폰서드 광고를 태워 우리 병원 방역 몇 킬로미터 이내, 특정 연령대, 특정 관심사를 가진 타겟들에게 정밀하게 노출시킵니다. 이를 통해 아직 우리 병원의 존재조차 모르던 수많은 잠재 환자들의 인지도를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잘 기획된 메타 광고 단 하나가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나눠주는 수십 수백 장의 전단지보다 훨씬 강력하고 정확한 파급력을 가집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월 적지 않은 광고비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정작 우리 병원만의 진짜 가치와 원장님의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 채 껍데기뿐인 허수 트래픽과 노출수에만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신환이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시려면 네이버 검색 광고를 통해 확실한 니즈가 있는 환자의 길목을 선점하고 브랜드 블로그를 통해 병원의 전문성과 신뢰를 깊이 있게 전달하며 메타 광고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잠재 환자들에게 우리 병원을 매력적으로 어필하셔야 합니다. 병원 마케팅의 변하지 않는 본질은 결국 환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입니다. 화려한 마케팅 채널과 기법들은 그 소통의 과정을 매끄럽게 돕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상세히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번 주말에는 현재 우리 병원이 진행하고 있는 마케팅 채널들의 세팅 상태와 방향성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그동안 마케팅 때문에 답답하셨던 원장님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시원한 해답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 병원 상황에 꼭 맞는 채널 세팅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혹은 현재의 마케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더 깊은 고민이나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편하게 문의를 남겨주십시오. 제가 직접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가감없이 솔직하고 전문적인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들의 성공적인 병원 운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병원 마케팅 대행사 뷰익스의 태호였습니다.